어제 집회는 네. 예상을 넘어서지 않고 예, 예. 폭행 사태가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수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저께죠. 바로 이렇게 네.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 뭐 연막탄이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쵸, 그쵸, 폭력 그쵸. 시위의 그쵸, 신호탄이 그쵸. 될 것이다. 네. 그런데 어저께 마침내 저들의 어떤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 계속 제가 기사를 팔로우를 했는데 네. 처음에 6명 연행, 네. 10명 연행, 네. 오늘까지 딱 하면 11명이 연행됐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시위 현장을 갔습니다. 아, 가셨어요? 예, 갔고 오, 이제 훌륭하십니다. 이쪽 보수파의 네, 그 시위부터 집회. 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부터 네. 사실 서울역까지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보수파의 시위 광화문 일대에서 동아면세점 앞에서 하는 네. 시위부터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경계선이냐면 덕수궁 지나서 그러니까 덕수궁 앞에 그 사거리 있죠. 네. 사거리 있죠. 왜 네, 이쪽으로 네. 가면 서서문이고 그쵸. 예, 예. 저 직진하면 남대문이고 네. 또 거기서 한화 플라자 호텔 쪽 뒤쪽으로 가는 그 왜 지난번에 네. 사고 났던 네. 완전히 그 저 달려갖고 막 네. 그냥 몇 사람을 치었던 그 사고 났던 그 길이 나오죠. 아. 바로 거기가 경계선입니다. 네. 덕수궁을 지나자마자부터 이제 민노총 시위가 시작이 돼서 남대문까지 딱 그 민노총 시위가 거기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일단 경찰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사실 경찰이 가장 우려한 건 경계선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까봐 그 그렇죠. 부분을 완전히 완벽하게 사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통행도 막을 정도로 어저께 어떤 충돌이 가장 우려되는 네, 어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도 길을 건너려면 밑에 그 지하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예 그냥 통제를 예, 길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양쪽을 전부 다 통제하고 이쪽을 통제했기 때문에 바로 앞인데도 이제 이 건널목을 그냥 다 막아버렸고 그리고 사실 또 경찰이 했던 게 뭐냐면 이 큰 그 대오는 양쪽에 있대. 중간중간에 빠져나와서 이렇게 그쵸. 양쪽으로 그쵸. 가려는 이쪽도 이쪽으로 가려는 이쪽도 이쪽으로 가려는 그런 아니 자기 집회를 하지 남의 집회를 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또 한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민노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뭐랄까 그 소단위의 어떤 모임들이나 네, 네, 어떤 네. 집단들이나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게 중간중간에 이제 합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못 가게 다 막았어요. 네. 왜냐하면 뭐 합류하러 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게 언제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경찰들이 제가 그 시각이 약 한 4시에서 5시 사이였는데 대단히 경찰은 인내심을 갖고 그다음에 정중하게 시비를 계속 걸어오는데 정중하게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계속 그 시위대들한테 이런 이유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더 전진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회 시위에 관해서 신고한 그런 구역을 지금 벗어나셨습니다. 이런 어떤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설득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보고 제가 이제 자리를 비웠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이런 와중에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펜스가 있고 펜스를 계속 쳤거든요.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힘싸움을 했구나. 시비를 걸고 하면서 마침내 그것을 막고 있던 경찰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그 직전까지는 설득을 하다가 이제 폭행이 시작이 되니까 그 폭행한 사람들을 현장 범으로 이제 체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웃긴 건 한겨레 등에서는 경찰 폭행, 경찰 폭력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달아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때렸다는 거죠? 예, 경찰이 폭행을 했다. 근데 일단 11명을 연행을 하니까 지금 민노총 측에서는 지금 연행한 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경찰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렸다라고 지금 경찰의 어떤 이걸 경찰 폭력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빌드업이에요. 처음에 연막탄 터뜨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소소하게 몸싸움을 벌여서 이제 이 시작을 하고 다음 주는 아마
이 구호가 이렇게 될 겁니다. 폭력 경찰 물러가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시위의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훨씬 더 큰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그 왜 광우병 집회 때 네.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네. 펜스 이렇게 이걸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걸 명박산성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명박산성이라고 예. 불러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슈로 만들었죠. 그렇죠. 프레임을 예,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대통령이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네네. 뭐 시위대를 피하려고 하고 네네. 이런 이미지를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음. 빌드업들을 또 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어저께 그 1시간이요. 한 시간 반이요. 네. 그 시위를 계속 좀 취재 겸 해서 네. 들여다봤지만, 경찰이 저도 이제 학생운동이 한참이던 80년도 초에 이제 그 학생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위대의 양상의 변화라든지 또는 경찰의 대응의 변화를 계속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굉장히 지켜본 그쵸, 사람으로서 그쵸. 어저께 경찰들은 절대 최대한 그러니까 범법 행위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권력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죠. 경찰을 네. 폭행하기 직전까지 정말 최대한 FM대로 그랬을 것 같아요. 도리어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시위대를 보호하려는 입장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그렇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네. 양측이 충돌하지 않게 네. 철저하게 양 그 진영의 어떤 시위를 분리하는 데 목적이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민노총 시위대들이 빠져나가서 네. 따로 움직이면서 어떤 뭐 시가로 돌입한다든지 이런 네. 거를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중에 어떻게 촉발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완전히 호도해서 경찰이 마치 폭력을 행사하냐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근데 어제 보니까 민주당 20만 모였다고 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입니다. 지난번보다 네. 10만 명이 빠졌네요. 웃긴 게 뭐냐면 한겨레 기사를 보면 네. 제목이 이거예요. 자존심 무너져 나라가 망해가 야당 김건희 특검 집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겨레 제목입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웃긴 건 한겨레 기사에서 집회 인원이 안 나와요. 이 기사인데요. 그러네요. 이 기사인데 완전 눈 씻고 찾아봤어요. 이게 오후 8시 44분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올라온 시간이 그리고 수정된 시간이 11시 10분이에요. 네. 수정됐으면 이미 해산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아니 눈 씻고 찾아봐도 시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새가 이만큼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시위의 목적이잖아요. 네, 네. 지난번 1차 2일날 한겨레 신문의 제목이 이거예요. 시민 등 30만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제목으로 나와요. 30만이. 자, 그런데 오늘은 제목 안 나왔다 칩시다. 기사에 얼마 모였다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네요. 민주당 나오지 않아요. 추산만 나오고 지금. 여기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추산도 안 나와요. 여기 이 기사에 뭐 숫자 안 나와요. 추산도 안 나오고. 왜 이러지? 제가 20만이라고 민주당이 추산했다는 걸 보면서 네. 지난번보다 줄었나? 그럼 17,000도 안 나왔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딴 기사들이 이제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여기서 이제 20만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경찰 추산이 2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숫자의 묘미입니다. 지난번에 30만 모였는데 17,000이라고 경찰이 했는데 이번엔 20만 모였는데 경찰이 조금 더 올려줬어요. 아니 전 민주당 그걸 보면서 예. 아니 이러면 더 줄었다는 건가요? 너무 뻥을 세게 쳐놓으니까 그래. 이 감당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보다 줄었어요. 제가 이제 민주노총 사진을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붙었는데도 줄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노총이 딱 제가 보니까 숭례문에서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덕수궁 네. 직전까지의 그 사거리 A까지 네. 딱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사진을 봤더니 야, 얘네들 참 영악해. 그 자리 딱 그대로, 거기서 민주당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따집시다. 최소한 민노총에서 그래도 한 반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응? 민주노총에서 어제 3만 명 정도 왔더라고요. 3만 명. 예. 근데 추산이. 민주노총은 그 정도 올 거예요. 왜냐하면 5월하고 11월 요 두 개만 조직이 되거든요. 예. 그럼 3만이면 전 많이 안 왔다 싶었어요. 많이 안 왔는데 응. 3만 정도 왔어요. 그러면은 뭐 지방 사람들 내려가더라도 서울 사람들이 남으면 남았지. 아니, 10,000명은 남지 만 명은 않나? 남지, 만 명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버스, 서울역 앞에 막 버스가 쫙 줄지어서 그러니까요. 주차돼 있는 거, 그거 사실 내려가야 되잖아요. 저기 그러니까요. 어디 예. 뭐 저 남쪽에 내려가려면. 예, 뭐 울산 거제 다 내려갔겠죠. 내려갔겠죠. 그러면 일단은 한 10,000명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정상이죠. 민주당이 노린 게 그거잖아요. 민노총의 사람들 좀 남아라.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10,000명 정도는 남았다고 치더라도 지난번보다 더 적게 왔다. 그러니까요. 자, 더 뻥을 쳤어요. 모든 야당이 전부 다 동참을 했거든. 그러네요. 개혁신당 예, 빼놓고 맞네요. 야사당이 다 동참을 했다고 해요. 그러네요. 그럼 뭐 그 야사당까지 더 포함돼야 되잖아. 최소한 그러네. 지난번 30만 뻥 쳤으니까 이번에 최소한 50만 원 돼야 되잖아. 음. 근데 지네들도 추산을 20만 원 한 거야. 그리고요, 진짜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 네.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작아요. 그 라인이 얼마 안 돼요.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태평로인가? 예, 그 왜 예, 옛날 맞아요. 삼성 신문로 그쪽에. 옛날 그 삼성 본관 맞아요. 앞에 예, 오기 예. 딱 꼴랑 고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전차로를 전부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전차로. 왜냐면 이쪽 한 차로, 그러니까 차로를 좀, 튀어서, 왕복할 수 있는 네. 차에 네. 그 통행은 가능하게 했으니, 그거 빼놓고 나머지예요. 그리고 이 가로는 남대문에서 덕수궁.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딱 보면 M이다. 아예 아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딱 보면 M이다. 맞아요. 얼마 왔는지. 아니 어제 그 이렇게 위성사진 위에서 쭉 예, 보여주니까 민경호 대표님 또 집회 또 전문가잖아요. 예. 왜 이렇게 적어? 그렇죠. 그렇죠. 한 15,000도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요. 2만이 안 돼 보이더라고요. 15,000이 안 된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난번 이 일은요, 그냥 망했다! 근데, 어저께는요, 폭망했다! 정말 폭망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추산을 이야기하는데 20만을 얘기할 때 네.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게요. 예. 근데 야 30만 지난번에 30만인데요. 지난번에 너무 비웃음을 샀으니까 10만만 줄여보자. 막 이런 게 아니. 근데 이게 옆에 보수 집회 사진이 나왔는데 네네. 훨씬 많던데요. 보수 집회가 좀 더 많았어요. 네. 그건 보수 집회는 일단 조금 띄엄띄엄은 있어요. 사람들이 문집한 게 아니라 약간 네. 좀 띄엄띄엄인데 대신 거리가 그러니까 길이가 길더라고요. 훨씬 길어요. 네, 길었더라고요. 저 어디부터냐면 동화면세점부터 그 다음에 덕수궁까지인데 네. 블로그로 얘기하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화면세점 건너편 이순신 장군 동상 쪽으로도 네, 네.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뭐 이렇게 조금 띄엄띄엄 앉으셨다고 하더라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집회가 여러 군데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발적이 아니라 네. 주최자가 한 세 곳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최소한 민노총 집회나 민주당 집회보다는 한 2배 정도는 있었다. 네. 물론 뭐 저 보수우파 시민 여러분께서는 두 배가 뭐냐 10배다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전 조금 아니죠. 어제 약간 이렇게 양쪽 사진을 비교를 하는데 이쪽은 민주당은 그렇죠. 민주당 집회는 요 차선을 다 채우질 못하고 요 가쪽이 좀 비었고 난 비었어요. 보수 집회는 요 차선을 다 채웠더라고요.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30% 정도 더 많아 보인다 이런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언론은 여전히 민주노총, 민주당 보도하고 보수 집회는 그냥 지나가듯이 맞불 집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정식으로 어저께 이미 예고하고 네. 한 거지 맞불 집회 아니었습니다. 네. 네네. 그래가지고 어제 보니까 뭐 신고를 2만 명 했다는데 조금 더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근데 저는 뉴스 보면서 그래도 뭐 저기지 세계를 좀 공평하게 보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니 왜 별거 아닌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탄핵 집회를 했다. 그럼 네.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했다. 뭐 반대 집회를 했다든지 네네. 요 정도는 네. 해줘야 되는데 네. 보수단체 집회도 열렸다라고 했는데 주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뭐 전혀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 어쨌든 뭐
이제 이재명이 내일 어떤 얼굴로 하고 또다시 이제 등장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지역구 그러니까요. 주민들한테도 좀 나와달라. 그러니까요. 열차 몇 시에 타라. 맨 앞칸에 다 모여라. 개항을 깃발 있으니까 그 개항을 네. 깃발 아래 모여달라. 네. 이렇게까지 애원을 한 것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야, 당대표인 내가 이러는데 너네들 안 할 거야? 네. 이거거든요. 그렇죠. 당대표인 내가 지역 구민들한테 이렇게 애걸 복걸하는데 너희들 172명 제대로 못하면 이거야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170에다가 100명씩만 곱해봐요. 몇 명이야 기본빵이. 그러니까요. 근데 170만 있습니까? 그건 현역이고 원외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최소한 원외를 250으로 쳤을 그러니까요. 때 250을 때 100명씩 하면 몇 명이에요? 25,000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전대협 한정령 의장 출신들이 몇 명이에요. 그럼. 그분들 뭐 집회하면 5만 10만씩 모았던 분들 왜 이러죠? 그럼.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은 이 일보다 어떻게든 한 두 배의 그렇죠. 두 배 이상의 어떤 그런 세를 과시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이 집회는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랑 똑같아. 기업의 매출도 계속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업의 매출이 그냥 정체되면 그러네. 그 기업 망하는 걸로 맞네요. 판단을 맞네요. 해요. 맞네요. 기업 매출은 똑같을 수가 그러네요. 없어요. 무조건 늘어야 돼. 계속. 맞아요. 그래야 기업이 움직인다. 미래가 있다 하는 그쵸. 거잖아요.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주 집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 맞네. 또 이들의 어떤 그런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 매주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정당 아까 민주당만 하고 이번에는 야당이 모두 다 하면서 민노총 하고 그다음에 전국 농민대회 있어요, 저거. 그렇죠. 전농을 네. 하면서 전농에 또 다시 하고 그러면 이 숫자가 30, 50, 네. 뭐 80, 그다음에 와 100만이 모였다. 그러네. 이렇게 돼야 돼요. 11월 맞네요. 15일 이후부터는 위증교사 때는 100만이 모여야 돼. 되겠네. 100만이 돼야 되는 숫자가. 근데 거꾸로 돼. 30에서 20이야. 이렇게 되면 뭐냐면 다음 주 하지 말아야 돼. 다음 주에는 10만이 모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최악이 되는 거야. 동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진짜 다음 주 집회를 민주당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서로 민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는 민주노총도 빠진 상태에서 다음 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다 15일 저희가 나왔어. 응? 뭐. 15일 날 선거 나왔어. 나오죠. 선거 나오고 나왔어. 16일이면 선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잔치국수집은 정말 그날 완전히 동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프집도 축배 네. 때문에 네. 뭐 난리가 날 거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예요. 네. 얼마나 모였지? 오늘 얼마나 모였을까? 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 동시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말 실망을 할 거거든요. 그럼요. 다음 주 내가 나와야 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딴 데 하나도 안 왔더만 왜 나한테만 오라 그래. 이 얘기 나온다니까. 나온다고요. 아니, 동원도 한두 번이지. 내가 또 동원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그래. 야, 우리가 이 정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 신도 나고 뭐 하면서 맞아요. 나오겠지만, 맞아요. 지금 이런 상태라면 다음 주 집회를 담보할 수 없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네. 근데 지금 좀 다음 주에 민망하긴 하겠어요. 15일 날 어쨌든 선고가 나왔는데 네. 이제 어쨌든 이 무죄로 나올 일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다만 형량의 문제가 있고 네. 유죄가 나왔는데 안 모여. 난감하겠는데요. 유죄가 입장에서. 나왔으니 이재명이 또, 그러니까 이 빌드업은 했죠. 그러니까 뭐 김영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라면 유죄를 나올 수 없다.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유죄를 낸 사람은 비정상이야. 네. 우리가 지금 탄핵해야 돼.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분노의 네, 동력을 네, 이제 만들려고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까요? 지금 아마 모든 언론들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축제 분위기가 그렇지, 그렇지.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야당의 어떤 외압에도 사법의 정의는 살아있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요. 이재명의 온갖 그 술수와 그다음에 온갖 그런 네. 그런 그 잔머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사법 체계가 돌아가고 네. 있다. 우리나라는 대단히 정상 국가다. 이재명이 윤창훈한테 했던 말 있잖아요. 뭐라고요?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네.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사법부에 감사드려야죠. 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저런 집회에 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워딩 죽여주는데 네. 저기 있는 애들은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사법부의 선고를 받을 범죄인이 자신의 범죄를 지금 은폐하기 위한 네. 시위에 동원되지 않겠지요. 근데 어제 집회 가셨잖아요. 네. 그 민주노총이 어제 어떤 구호를 걸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민노총 구호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퇴진입니다. 네. 윤석열 퇴진인데 일부러 좀 가렸어요. 민노총 집회가 원래 네. 집회를 하면 늘 되풀이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미 군사훈련 영구 중단, 뭐 아니면 이런 것, 네. 예를 들어서 사드 같은 전략무기 철수, 뭐 이런 식의 대북 구호, 네. 대북 적대 정책 철회 네. 이런 식의 구호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 왔고요. 네. 그런데 일부러 어저께는 말을 맞췄습니다. 왜? 저희 같이 김유신 대표님 같이 네. 빠삭하게 아는 분들 또 저도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 네. 바로 북한의 지령으로 네. 지금 그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호까지도 아예 어떻게 하라라고 네. 지령을 내린다. 네. 이런 그럼 지적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네.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노란봉투법 등, 노란봉투법 등 네. 이제 그 노조를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철회하라 뭐 이런 네. 거고 비슷하게 이제 한국노총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네. 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노총은 철저하게 이제 그 노조 개정 네. 노조법 네. 노조법을 중심으로 해서 따로 열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제가 민주노총에 또 뿌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 네. 친구들 이제 요즘은 연락이 안 되는데 그때만은 연락이 돼 있을 때 네. 대선 때 물어봤어요. 네. 민주노총 양경수는 도대체 왜 민주노총 위원장에 나온 거야? 음. 경기동부는 원래 노조에 관심 없잖아. 네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목적으로 양경수가 나와서 조직을 했는데 네네. 대선 방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뭘로 바뀌었어? 네. 이재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왜? 했더니 뭐 지령 내려왔나 보지.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령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북에서 처음에는 어. 우리 후보를 내세워라 이렇게 하고 양경수가 됐는데 나중에 당선 가능한 이재명을 찍어라 이렇게 찍어라.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진보당 등 자신들의 어떤 하수인들을 직접적 하수인들을 내세우면 사실상 그러니까 그 대중성에서 유리되잖아요. 진보당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그러니까요.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석기당 사표가 되니까. 그러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우회적으로 이재명을 이용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제는 어쨌든 뭐, 근데 원래 우리가 어제 많은 분들에게 낚시를 했잖아요. 네네. 오늘 예고를 했습니다. 들어오시면 네. 민주노총의 탄핵과 예. 민주노총과 탄핵의 지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주셔야 돼요. 이제 다 들어오셨어요. 네, 그렇구나. 이제 다 들어오셨죠? 네. 자, 이제부터.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호가 뭔가요? 바로 구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많은 간첩들을 지금 체포를 했는데 네. 간첩을 체포할 수 있는 가장 증거가 뭐냐? 지령입니다. 지령문. 네. 북한의 지령문을 그대로 다 지금 압수를 해서 재판부에 지금 증거로 네. 채택했습니다. 근데 지령문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윤석열 네. 정부를 퇴진시켜라. 네. 뭐 김건희 여사를 뭐 특검해라.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친일로 몰아라. 그래서 네, 친일과 퇴진 운동을 네. 연계시켜라. 네. 근데 포인트별로 보면 다
그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를 오염수로 불러라. 네. 후쿠시마 오염수로 윤석열 정부를 친일로 몰아라. 네. 이런 식입니다. 그때그때 이슈를 갖고 그대로 지령 따라 지금까지 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조선일보 제목을 보면 북한 자통 그러니까 간첩들 네. 댓글팀에 극우단체 사칭해서 괴담을 유포하라. 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식의 어떤 괴담인지 네. 또 내용도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대선 뭐 재보선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그때 보니까 지령문을 아주 자세하게 해서 재보선 전략, 네. 대선 전략 네. 이걸 완전히 짜줬다는 거고요. 아까 진보당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령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전민 항쟁 논의는 네. 제2의 통진상 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 네네. 그러니까 진보당을 내세우면 제2의 통진상 사태가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네. 이들의 어떤 그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들은 저기 있잖아요. 세월호라든지 그쵸. 이태원이라든지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을 북한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겁니다. 퇴진이 추모다. 아, 이태원 참사 그러네요. 나오니까 그러네요. 그때 막 들고 다녔죠. 윤석열 퇴진이 바로 추모다. 이런 맞네요. 식으로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네. 나라냐. 네. 근데 끔찍한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북한이 그대로 지령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 구호를 외치라고. 응? 놀랍네. 네네. 자, 이렇게 지령문에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지령을 내리는데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이겁니다. 자, 북한이 네. 어떻게까지 우리를 네. 좌지우지하느냐, 우리의 네. 어떤 그런 간첩들과 또는 네. 우리의 그 진보당 등 또 네. 민노총 등을 좌우하면서 특히 민주당까지 좌지우지하느냐를 역대 대통령의 그런 그 탄핵과 관련돼서 연결시켜서 네. 제가 철저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까 네. 합니다. 이들은 아예 탄핵이라는 것을 모든 대통령한테 다 이용을 해요. 그렇죠. 북한은 네. 보면 우리가 김영삼 때는 탄핵이 생각도 안 나잖아요. 탄핵 아니고 퇴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북한과 민주당은 이쪽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탄핵을 얘기하는구나. 지면 막 패배하자. 네. 그러면 이건 탄핵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런 이 지지로는 그러네요. 투표로는 안 되니까 무조건 탄핵부터요. 지금 어떻게 탄핵시킬 것인가부터 그러네요.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탄핵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뭐 민주당이 특히 이제 없었어요. 김대중 네. 정당이었으니까 맞습니다. 탄핵을 그대로 지령을 받지는 않았는데 근데도 이때 그러네요. 지령을 내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부터 탄핵이 일상화된 거지. 라고 그전에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했죠. 보세요. 김영삼의 탄핵 이 당시에 네. 이 민주조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네. 매체입니다. 민주조선 1992년 6월 19일자의 네.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주목되는 대통령 탄핵 운동. 예. 이게 김영삼 때입니다. 그래갖고 그 밑을 보면 김영삼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서를 네. 국회에 제출하라. 제출.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때부터 이미 김영삼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부추겼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네요. 아니, 김영삼 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탄핵은 밑자락을 깔아 놓는 거예요. 네. 뭐 잘못했다 탄핵하자가 아니라 탄핵하자 잘못 찾아내자 이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수우파 정권은 무조건 탄핵을 해야 된다. 이건 뭐다? 탄핵을 입에 올리는 건 북한의 지령이다. 북한의 그러네요. 핵심적인 네. 어떤 기본 네. 이 원칙이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김영삼 때부터 이미 이렇게 탄핵을 외쳤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탄핵은 보수 우파 정권은 탄핵이고 네. 그다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탄핵 철폐 운동. 네. 탄핵은 안 된다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김영삼 대통령 탄핵 보니까 네. 1992년자 6월 19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당선되자마자요. 네.
똑같아요. 김민웅 봐요. 당선되자마자 네. 3월 달에 네. 탄핵 퇴진 운동 네, 뭐 네. 해가 본부 그래갖고 네. 만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황당하네. 예, 무조건 탄핵이다. 보수파 정권이 잡으면 탄핵이다라는 등식을 네. 그냥 뭘 해서가 만든 겁니다. 아니고 네. 그냥 보수가 잡았어 탄핵 네. 이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니 모든 정권이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때는 네. 탄핵을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북한 언론을 보시죠. 네. 정치 쿠데타 배후 조종자는 미국을 규탄한다. 탄핵 반대 촛불 투쟁 전개하라. 대통령 탄핵안 철회하고 국회 해산하라. 아.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영삼은 당선되자마자 탄핵 해야 된다라고 네. 지금 부추기면서 네. 노무현은 탄핵 소추가 되자마자 네. 이 탄핵의 배후는 미국이니까 미국을 규탄하고 반대 촛불 투쟁을 전개하라라고 부추긴다는 겁니다. 아 이쯤 되면 이거 더불어민주당 기관지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이 했던 네. 짓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 때도 탄핵이란 거 우리가 잘 네.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미 예. 여기 있습니다. 이명박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우리도 모르는데 누가 예. 했을까? 얘네들이 합니다. 민노당 대변인이 대변인이, 얘기한 겁니다. 네, 네. 민노당 대변인이 네. 2008년 6월 20일입니다. 2008년 6월 20일이면 이 당선된 지 6개월이에요. 아. 대통령이 당선된 지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당선 이꼴 탄핵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살고 싶으면 이명박을 탄핵하라. 이게 바로 6월 20일자입니다. 네, 네. 12월 달에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탄핵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광우병 선동 해대입니다. 네, 네. 광우병을 우리나라 말로 만들었다고 미친 소병입니다. 미친 소병 수입하는 정부 반대. 남조선 각계가 반대 투쟁 연일 계속. 아, 미친 소병 너무 웃기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탄핵 아까 그 당시에 광우병 당시 그 시위에서 탄핵이란 말 안 나왔거든요. 퇴진운동? 퇴진도 안 나왔어요. 어찌됐든 뭐 사과하고 뭐하고 그렇죠. 뭐 농수산부 장관 해임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은 탄핵을 시작하자마자 선동하고 있다. 진짜로 이거 탄핵이란 말이 안 나왔었는데 예, 이렇게 예. 쓴다는 게 예. 제가 이때 다 시위에 나간 애 아닙니까? 네. 제가 선전물도 만들고. 그렇죠. 나간 분이시죠. 네. 근데 그때 탄핵이란 말 안 써요. 보통 퇴진하라. 예, 퇴진이죠. 예, 이렇게 해서 가장 센 수위가. 예, 맞아요. 예. 가장 센 그것도 수위가. 퇴진을 걸 때 고민해요. 예. 퇴진까지 걸어야 돼? 음. 지금 좀 이르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탄핵이란 말을 북한에서 계속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우병 때 시민단체들은 좀 어리버리했어요. 뭐냐면 6개월을 끌었잖아요. 근데 6개월을 끌었으면 목표가 뚜렷해야 돼. 얻어낼 수 있는 목표가 뭐냐.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퇴로가 뭐냐.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놔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까지 이제 진출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야. 그러니까 일단 어디까지 갔어. 그러면 거기서 퇴진하기도 아까 후퇴하기도 뭐 그렇죠. 하고 근데 공격하면 뭐야? 청와대야. 그러니까. 청와대를 넘어가야 돼. 근데 그거를 조절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슈를 돌리고 맞아요. 운동 지도부는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안 되는 왜냐하면 거지. 바로 청와대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통제가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선에서 일단 멈춰줘야 되고 그래서 뭐 스트로크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뭐 그 다음에 계속 협상해야 되고 물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적당히 막아줘야 돼요. 그렇지. 안 막으면 되게 난감해. 난감하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들어가란 말이야? 안 돼. 제발 좀 앞에 좀 서줘요. 면박산성이 필요한 게 그런 특히 거거든요. 임진각 갔을 때 경찰이 안 막아주잖아요. 되게 민망해요. 그럼 어떻게 어떡하지? 하라는 총선을 거. 넘어야 되나? 이게 되게 민망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사실 지도부가 또라이들이야. 맞아요. 근데 맨 앞에 있는 애들은 되게 이제 전대협 애들, 그렇죠. 전대협 출신 애들, 사수대 애들. 사수대 애들이 옛날에 하던 가락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남국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생각 시키는 없네. 대로 가는 문해야. 거예요. 문해야. 그 걔를 거기서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네. 이명박 놀라시죠, 대표님?
놀라셨죠? 이명박까지 탄핵이다. 그러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김영삼 탄핵이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일단 이제 박근혜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렇게 빌드업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으면 네. 여기까지 못 온다는 거야. 그러네요. 북한이 김일성 일가가 끊임없이 보수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탄핵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탄핵이 네. 성공을 거뒀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코 북한은 이쪽에 좌파가 움직이는 거를 뒤따라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을 아까 이런 방향으로 투쟁 방향과 그러네요.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서 지령을 한다라는 게 이미 이때부터 맞네요. 다 드러났다는 근데 겁니다. 이게 되게 교묘한 게 네. 아까 민주노동당 대변인처럼 네. 저 같은 사람 몰라요. 네. 그때 김우영이었나 대변인이? 근데 이제 그렇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은 네. 사실 뭐 이러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네. 윤미향 남편 같은 애가 네네. 탄핵해라 이러면 북한이 그걸 받아서 네네. 남조선에서 탄핵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네네. 이렇게 하면서 보도를 하면 네. 탄핵인가? 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김영관님 감사합니다. 네. 아까 멍멍추추님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로 넘어옵니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 그래서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얘네 맞춤법도 모르니 너네 되어야지 되여야니. 야 노동신문인데 노동신문 정도 민주조선이구나. 어찌됐든 야 민주조선이래도 야 네. 창피하지 않냐? 그러니까 되어야지 되여야 봄이 온다. 끝까지 싸우자. 뭐 이렇게 선전선동을 네. 하면서 그 다음 보면 박근혜를 신속히 탄핵하라. 황교안은 퇴진하라. 네네. 뭐 여기도 30만 명 나오는데 이걸 보고 따라했나요? 여기 30만이 있네. 서울에서 30만 명의 군중. 저희도 30만 명 되게 예민합니다. 30이라는 숫자에 되게 예민하네. 눈에 꽂힙니다. 자, 그래서 코까지 딱 할까요? 네. 민족 반역자 박근혜를 탄핵한 힘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새 네, 사회를 네. 건설하자 네. 등등 네. 이렇게 쭉 박근혜까지 네. 이 북한 정권이 네. 김영삼 정부부터 네. 박근혜 정부까지 어떻게 그러네. 탄핵을 맞네요. 지금 방향을 투쟁의 방향을 네. 설정해주고 네. 그 다음에 우리의 민주당 등 여기에 좌파들을 지금 좌지우지했는지를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오면 네. 바로 노동신문입니다. 노동신문이 윤석열 심판은 퇴진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까지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을 탄핵하고 네.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자입니다. 아유. 이게 이제 노동신문이고요. 네. 뭐 더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네. 윤석열과 관련돼서 탄핵하자라고 노동신문에서 얘기하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아까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 친일이란 걸 부각하라라고 그러니까. 지령을 내려 네. 그 민노총 조직쟁이국장 등 네. 히읗기역 히읗 뭐 아. 이런 여기에 다 보내서 네. 이때부터 이제 후쿠오카가 막 불이 붙고 난리가 나거든요. 후쿠시마. 예, 죄송합니다. 후쿠오카라고 했나 그래. 저 후쿠오카가 아니라 후쿠시마죠. 후쿠오카에서 괜찮습니다. 방류하면 진짜 우리나라로 올 수 있지만 후쿠시마는 태평양 쪽이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일본 앞잡이 전쟁 돌격 때 윤석열을 아이고. 탄핵하자. 여기에 두 가지 키워드가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나는 뭐야? 일본 친일. 네. 하나는 뭐야? 전쟁. 네. 그 밑에 검찰 독재도 있어요. 검찰 독재, 갈아엎자, 물가 폭등, 민세 파탄, 윤석열 탄핵. 자,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다 있네요, 거예요. 다. 지금 이재명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3대 요구안 중에 뭐가 나옵니까? 전쟁을 철회하라. 그러네요. 아니,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 철회는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푸틴하고 네. 김정은한테 요구해야지. 네. 근데 전쟁 돌격대 이 말이 뭐야? 바로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하는 짓이네요. 전쟁광 윤석열 대통령 맞습니다. 정부 전쟁하려고 한다. 맞아요. 이 얘기가 엄청나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누가 시켰어? 김정은이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 너무 똑같네. 검찰 독재 갈아엎자. 그렇죠. 물가 폭등도 사실 그 대파 꺾고 그 4월 10일 날 난리친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그다음에 네. 민주당이 지금 논평을 하거나 네. 이래서 나오는 얘기가 네. 바로 그대로 이미 이들의 그러네요. 입에서 나오기 전에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네. 뭐 아까 민주 운운했던 네. 뭐 그런 민주조선이구나 네. 그런 데서 이미 다 투쟁 방향을 설정해주고 구호까지 거의 이렇게 그렇죠. 타요 소제목이 다 주네요. 구호잖아. 맞아요. 이게 네. 구호 그대로 하라라는 의미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있다. 즉 이재명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북한의 지령과 네. 똑같다라는 네. 겁니다. 네. 아, 이종근 실장님이 아니면 아무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만. 저는 진짜 네네. 준비해 주신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더 탐사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참사라고 부르지만. 네, 청담동 술자리의 주인공. 네네. 김우겸의 친구 더 네. 탐사. 네네. 그 더 탐사에 대해 숨겨진 진실. 네네. 오늘 이종근 실장님께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더 탐사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죠. 청담동 술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잖아요. 네. 그 직전에 뭐가 있죠?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합니다. 그쵸. 차를 타고 가고 네. 막 계속 찍어댑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죠? 한동훈 법무장관의 집에 네. 무단으로 네. 침입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함께 있었던 기자라는 사람. 네. 그때 당시에 그 세 가지를 함께한 기자라는 사람 이름이 김시몬입니다. 김시몬. 그런데 네.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더 탐사의 김시몬이라는 기자 신분을 가진 사람이 네. 중국 공안 출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한동훈 대표를 네. 스토킹한 게 네. 중국 공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안 출신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국 공안입니다. 네. 공안은 뭐죠? 사실 공안 그럼 딱 떠올리는 게 네. 사상범들을 추적하고 네. 그다음에 이 뭐랄까 중국을 배반한 교포 네. 그러니까 중국 교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전부 다 그쵸. 끄집어내서 본국에 송환하고 그쵸. 하는 완전히 무소불위의 경찰을 맞습니다.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프로필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프로필을 보면 당당하게 이렇게 중국 하이 비전. 그 다음에 네. 여긴 회사예요, 이거. 네. 이 회사도 문제입니다. 아. CCTV 회사예요. 군사용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민간용으로도 그러네요. 됐어요. 근데 영미에 수출을 했는데 아. 영미가 이거를 다 수출 금지래, 수입 금지를 네. 시켜버렸어요. 네. 왜? 우리 CCTV로 다 정보가 넘어간다. 아. 바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당당하게 항저우시 공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네, 프로필에. 공안이라고 써있네요. 예. 근데 그 이걸 잘 다음에 안 써놓은데 놀라운 사람이네. 저장 유니버시티 졸업. 음. 아, 이건 누구랑 동문? 시진핑과 동문입니다. 아, 시진핑 여기 났어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력을 가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중국 공안 출신이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뉴 네. 탐사라고 돼 있네요. 더 네. 탐사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돈을 이름 너무 많이 벌어갖고 싸웠어요. 서로 예, 그래서 좌파들은 돈 갖고 싸워. 예, 대국본도 예. 돈 갖고 싸우잖아. 그러니까요. 옛날에. 이게 예. 더 탐사가 그 청담동 술자리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경상하네. 싸움이 나갔고 네. 나왔어요, 강진구가. 그래서 만든 게 뉴탐사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공안의 자격을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에서 공안하려면 첫 번째 만 18세 이상의 인민 뭐죠? 그럼 중국 사람이어야 되네요? 인민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인민이어야 되고 두 번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해야 돼요. 공산주의자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치 사상이 양호해야 되고 업무에 소질이 있으면서 품행이 양호해야 된다. 네. 이건 뭐 그냥 네. 하는 소리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게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해야 돼.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공안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중국의 공적인 안보를 맞습니다.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무슨 구속영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사법부라는 게 사실 여기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고 저는 개딸 다음으로 무서운 게 중국 공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꿈의 느낌. 갑자기 공안 나타나고 그러시죠. 근데 만 18세 이상의 인민이어야 된다는 네, 이게 네. 또 충격적이에요. 이 국적 이걸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공안을 하려면
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공안시켜주세요. 그럼 공안시켜줄까? 안 시켜주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입니다. 공안시켜주세요. 절대 할 수 안 있을까? 시켜주죠. 안 되죠. 네. 그리고 아무리 네. 중국 사람이라도 아무나 공안시켜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닐 아니죠. 겁니다. 이거 당성이 있어야 되고 아마 집안도 볼걸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공안을 했다고 버젓이 얘기를 해요. 자, 이제부터 반론권을 주겠습니다. 네? 자, 김시몬 나오세요. 네, 제가 김시몬입니다. 어떻게 공안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네. 아니, 저는 인턴을 한 겁니다. 인턴이라고 공안을 되는. 인턴을 했다고요? 그러게. 공안을 인턴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안에 인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포들을 상대로 저를 뽑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라.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미쳤나? 예? 저한테 하신 거 아니죠? 아니 이거는 네. 대한민국 국정원 인턴을 네. 북한 사람 뽑은 거랑 똑같은 소리란 얘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이제 가서 기업을 하거나, 네. 기업인들이거나, 아니면 뭐 거기 가서 유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되게 네. 장사를 하거나, 음. 이 사람들을 상대로 공안의 역할을 했다. 그럼 뭐 밀정을 했나? 이중 스파이거나 그렇죠? 그렇죠. 응? 어쨌든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쪽에 가서는 나 한국 사람이에요. 나 저장대학교 나왔고 굉장히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랑 좀 네트워킹 하실래요? 악수하고 네. 다니고 딱 여기 와서는 A라는 사람이 지금 시진핑을 욕하고 다녀요. 하고 얘기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네요. 어떻게 우리나라 그러네요.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네. 공안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좀 그리고 진짜 CCTV 업체에 있다가 네. 공안에 있다가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은 이미 딱 이미지 자체가 네네. 거기다 한동훈 대표를 스토킹했다. 네.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이미 뭐 똑같은 일 거의 비슷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의 유추가 되네. 그러니까요. 자기가 공안에서 했던 그 경력을 그대로 살렸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스토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 파파라치가 아니라 거의 첩보? 그렇죠. 첩보 요원처럼 그렇게 행동을 봐야 했다?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더 탐사에만 넘겼는지 예. 사실은 예. 중국의 공안에 넘겼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당시에 국적자거나 아니면 국적을 소유했었던 네. 아니면 현재도 국적을 유지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있- 모르는 있죠. 그런 자이다. 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사람은 중국 시진핑과 동문이고 그다음에 폐쇄회로 CCTV 등 민간 군사용 영상 감시 제조업체 하이크 비전에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CCTV 문제가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모든 게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렇죠. 네. 자, 중국의 정보원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오르자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얘는 무슨 기사를 쓸까? 근데 기사 쓴 게 네. 기자잖아. 그쵸? 3년 동안 몇 곡지 썼게요? 7곡지. 왜요? 그러게요. 뭐 했을까? 근데 강진구는 네. 그동안 172곡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얘는 7개만 딱 썼는데도 계속 기자야. 근데 하나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기자만 한 게 아닙니다. 네. 이자는 3년이 딱 끝난 올해 6월 뉴탐사의 지배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매니저. 승진을 하네요? 매니저. 네. 자, 매니저는 뭐죠? 상법상 영업주를 대리해서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 네. 사용인을 네. 말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법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네. 1991년생에 불과한데 뉴탐사 위에 제가 지금 중국에서 무슨 기자 경력 또는 네. 언론사를 경영한 경력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없죠. 고작이 아니죠. 군사 민간 목적의 CCTV에 제조업체에서 일했다는 경력을 네. 가진 사람을 뉴탐사의 기자로 하더니 3년 있다가 매니저 뉴탐사의 지배인으로 선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이와 경력으로 보면요. 네. 김시몬 씨는 강진구의 아들뻘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네. 그 사람 3년 동안 7개 기사 쓴 사람을 지배인으로 만들었다는 게 네. 이해가 안 되는 승진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딱
공안 그럼 뭐가 떠올라요? 동방명주가 떠올라요. 네, 네. 동방명주는 네. 비밀 경찰이라고 그쵸? 우리 그 기관이 네. 지금 언론사에 네. 이야기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 비밀 경찰에 있는 그 동방명주가 사실은 엄청난 네트워킹을 자랑하거든요. 그쵸. 국내 정치인들과 그쵸. 사진 그쵸. 찍고 또 네. 부지기수고 네. 그때 당시에 코나 아이 중국 법인장을 했다는 네네네. 박병국 씨도 네. 방병국 씨도 거기에 자주 출몰 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주로 거기에 공안들 신분을 감추고 공안들이 활약을 했대요. 그래갖고 추적을 하는 거지.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사람 중에 반중 인사가 누구냐 체크를 하고 몰래 중국으로 송환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돈은 중국에서 계속. 왜냐하면 거기 동방명주가 네. 원래 음식점인데 음식을 안 판대요. 그렇죠. 음식은 안 파는데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왔다 2층에 그러니까요. 그랬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가면 안 판대요. 그렇죠. 저는 안 가봐서 네. 가서 뭘 하는지 한번 저도 취재를 해보고 싶었는데 문 네. 닫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공안들 그런 네. 느낌처럼 이 사람도 사실은 공안 출신이다. 그런데 매니저가 됐다. 네. 이렇게 되면 뭐다? 뉴 탐사와 중국의 커넥션. 뉴 탐사가 그러네요. 중국 자본이 들어온 네. 커넥션. 네. 또 뉴 탐사가 중국을 대신해서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공안 출신을 통해서 어찌됐든 뭔가 사업이라든지 혹은 뭔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결고리로서 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자금줄이 아니고서야 이 네네. 나이에 지배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경력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뉴탐사가 돈 때문에 헤어지긴 했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아서 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조금 의심이 너무 되는데요. 이 돈이 어디서 났어?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은 왜 갑자기 중국 대사관한테 세스제를 했을까도 갑자기. 중국 대사에 셰시할 이유 많죠. 저것만 코나이만 하더라도. 네, 네. 거기 코나이를 통해서 얼마나 돈 세탁을 이게 다 많이 하겠습니까? 민주당 전체와 네네. 뉴탐사와 네. 공안과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네네. 점선으로 좀 그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사실 난리들을 쳤는가. 그리고 당시에 그 중국 대사가 한마디 딱 했는데 그 이재명은 딱 다소 곳이 듣고 있고 그 이후에 공손하게. 이해찬부터 6명인가가 줄지어서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따로따로 갔는데 네. 교묘하게도 네. 이해찬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또 네. 3명이 또 가서 네, 네, 갔다가 네. 3명이 돌아오는데 또 3명이 가고 계속 릴레이로 네, 네. 같은 곳을 계속 가요. 어딜 갔어요? 주로 이제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하고 상하이하고. 네. 근데 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간 이유가 뭘까? 근데 이들의 루트는 왜 똑같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유추가 그럼요.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네요. 이해찬과 쌍방울도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유착돼 있죠. 그렇죠. 지금 사진을 보면 뭐가 나타나느냐? 쌍방울이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반스 공장이 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속옷 공장이 있습니다. 이 속옷 공장에 네. 바로 이해찬의 광장. 이해찬이가 저기 이재명한테 사조직? 물려주기 직전, 아마도 직전에 내가 이제 너희들 다 이제 이재명한테 가라 네. 하면서 단합대회를 한 걸로 알아요. 중국에서? 그 단합대회를 쌍방울 공장에서 합니다. 중국 공장에서. 예, 중국 공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단합대회를 왜 남의 공장에서 해? 그러니까. 쌍방울이 다 대준 거거든.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왜 중국에서 이루어지냐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러네.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 이제 간첩들 지령 받는 루트 중에 하나가 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호텔에 가서 있으면 와요. 받아보셨구나. 아니 그 얘기를 들었죠. 들으셨네요. 제가 또 재벌 간첩하고 우리 생생해 근데 표정도 생생하시고 재벌 간첩. 와요 그래갖고 와요. 예, 예. 와요. 근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네. 이렇게 조용히 와가지고 은밀하게 주고 갔다면 최근에 북한이 너무 대담해져가지고 베이징으로 불러가지고 어디를 오라고 그래갖고 너무 공개적으로 만나면서 간첩들이 많이 들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그 히읗기어 뭐 이런 캄보디아에 가서 막 충성맹세하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국정원 분들한테 들었는데 예전과 너무 다르더라. 너무 당당하더라. 우리가 추적해갖고 사진 찍고 하는데 너무 당당하더라. 이유는 뭐야?
세상이 문재인으로 그러니까요. 바뀌고 그러니까. 쉐쉐하는 이재명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러니까 사실 그냥 꺼리낌 없이 우리 한 100년 이렇게 해도 우리 잡아가질 않아. 왜? 지금 국정원도 대공수사권 다 없애줬고 네. 국보법 거의 뭐 사문화됐지. 그쵸.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니라 실질적 국보법 폐지 국가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동방명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어쨌든 중국 간첩이다라고 하는 게 네. 전반적으로 다 사회적으로 공인이 된 상태인데 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식품위생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첩한테 식품위생법 과태료 처분밖에 못한다는 게.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간첩법도 바꿔야 되고 하지만 네. 중국에 쉐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리 잡고 또 그러니까요. 지금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고 보수 우파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좌파 공작을 하는 단체들의 이렇게 버젓이 공안 그러니까요. 출신이 중국 나 공안이? 공안이에요 하면서 더 당당하게 네. 매니저라는 그 직책까지 받아가면서 네. 활약을 하고 있다. 네. 라고 한다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너무 그리고 이런 자들이 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네.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그 네. 가짜 뉴스를 받아가지고 네. 당당하게. 그들을 선동한다는 게 예. 이게 너무 끔찍한 게 호주 같은 데는 왜 네네. 의회에서 중국 간첩이 한번 잡혀갖고 난리가 네네. 났었잖아요. 네네. 네. 저희도 만약에 간첩법이 통과가 된다면 네네. 대한민국 의회를 털면 중국 간첩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중부정인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요. 생각을 너무 낮추셨구나.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좁혔었어요? 이중 교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김성태 지금 여러 개를 점을 딱 찍어보면 네. 김시몬 씨와 뉴탐사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네. 그리고 김성태 네. 이해찬 네. 이게 너무 그림이 딱 그려지는 뭔가 그렇죠. 예. 다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중국과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의 코나이 중국 그쵸. 법인장 지금 필리핀으로 도망쳤다고 지금 알려진 네. 법인장도 동방명주랑 연계돼 있고 네. 뉴탐사라는 곳에서도 지금 매니저라는 사람이 중국 네. 공안 출신이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네. 시작이고 그러면 김시몬이라는 사람 이외에 네. 또 어떤 지금 그 네. 사람들이 있을까 또 어떤 그런 좌파 공작 단체에 연결이 될까 하는 것 그리고 김시몬이 이 나라에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 뉴탐사에서 뭘 하고 있고 뭐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금 또 파헤쳐야 될 일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국정원이 어쨌든 국내에서는 정보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만 하게. 근데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그러면 간첩들의 경우는 네. 사실 국정원이 어떻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답답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제주도 간첩을 네.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지금은 국정원을 나왔지만 저도 국정원 간부가 네. 아주 통탄에 맞지 않는 게 자 간첩을 이제 그 잡기 위해서는 이제 뿌리를 뽑았어요. 뿌리는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까지 가기 위해서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 수많은 접선한 인물들, 중간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루트들을 해서 네. 전부 다 이제 수사를 해갖고 그 사람들도 드러내야 네, 되는데 네. 그 간첩 못지않게 드러내야 되는데 날짜가 딱 된 거야. 그렇죠. 땡땡땡땡 맞아요. 2024년 12월 31일에 종이 딱 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석방해버렸죠. 딱 손을 놓을 수밖에 그쵸. 없었어요. 그 다음 날. 그쵸. 그러니까 전부 다 헤헤거리고 네. 벌건대낮에 다 약간 그 돌아다니잖아요. 느낌이 나요. 예전에 1심의 사건이 네. 벌어졌는데 이게 네네. 쭉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청와대까지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마디 네네. 하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아. 그러면서 1심의 사건이 딱 중단되면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김재남이거든요. 네. 지금 원자력 안전대단 이사장이잖아요. 네네. 아. 그러니까 아직도요? 아직도?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한 핵심 기술은 안전대단 이사장 김재남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분은 1심의 사건에서 사실 언급된 사람인데 네.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해서 끊어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12시 땡땡땡 신데렐라의 종이 그 말이 딱 갑자기 데자뷰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사실 간첩단 사건이 네.
국회까지 번질 거냐에 대한 예, 예.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권이 딱 중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예, 너무 무섭습니다. 네. 지금 어디까지 얼마큼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지 그렇죠. 예, 정말 걱정이 되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국정원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간첩법 문제와 함께. 네. 그래서 우리가 금투세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면서 일정 정도 이제 성과를 거뒀잖아요. 네네. 이제 간첩법 문제도 네. 조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조금 나서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